여러분 정보 시스템 학과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눌렀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를 한번 봐봤어. 그랬더니 이 소스들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CSS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style.css, 링크, rel,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의 CSS 타입이고 얘는 어떤 스타일 시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스타일 폴더 밑에 CS 폴더 밑에 style.css라고 하는 그 스타일을 이 페이지는 가져오겠다. 그래서 얘를 보면 자, 웹페이지 모양이 이래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교수진에 갔을 때도 디자인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교육과정에 갔을 때도 기본적인 모양이 비슷해요. 무슨 모양이 비슷하냐면 디자인이 비슷해요. 밖에서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요. 내용 콘텐츠는 달라지지만 어떤 폰트의 스타일, 어떤 사이즈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페이지마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각각의 페이지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스를 보죠. 그러면 어딘가에 style.css 파일이 여기 보면 링크 rel 스타일 시트에서 style.css 코드 디폴트.css style.css 이렇게 하나의 스타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마치 여러분 대부분 이제 C 언어 이제 해본 사람들은 include 해서 그렇죠? my style.header 파일, 헤더 파일에는 뭐냐면 나만의 어떤 변수라든가 자주 쓰는 펑션이라든가 그런 파일들을 정의해 놓은 것을 include해서 가져와서 해본 적이 있죠. 자, 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어떤 파일을 스타일만 정의해 놓은 파일이에요. 내가 바디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가 되고 또 글자의 색은 뭐가 되고 링크는 밑줄이 나는 내 웹페이지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밑줄을 없애고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글자가 그린색으로 바뀌고 이런 밖에 보이는 디자인 인터페이스 부분만을 딱 떼서 걔는 컨텐츠하고는 별개야. 걔는 프레젠테이션만을 정의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는 스타일이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부에서 정의하기도 하고 태그 안에서 인라인 형태로 쓰기도 하고 여러분 학교는 독자적으로 style.css 파일을 만들어 놓고 각각이 링크를 걸어서 지금 일관된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왜 헤더에다가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인베드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얘를 링크를 시켰는가? 그렇죠? 이럴 때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내가 스타일을 정해놓은 파일에서 P 태그가 백그라운드가 옐로우였는데 내가 여기를 갖다가 라임색으로 바꿨다. 여기 한 파일만을 내가 수정시켜주면 여기에 연관된 링크가 되는 모든 파일들은 캐스케이드로 다 영향을 받아서 일관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 CSS는 사실은 이 내용이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CSS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될 때, 자, 이거는 위키피디아 거기서 지금 제가 아주 그냥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데 딱 두 문장이 가장 CSS를 잘 설명한 문장이라는 걸 한번 봤는데, 자,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는 뭐라 했냐면 스타일 시트 랭귀지라고 그랬어요. 사실 랭귀지라고 하지만은 랭귀지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CSS는 얘 단독으로 얘로 뭐를 돌릴 수 있는 랭귀지가 아니야. 사실은 랭귀지란 말을 쓰기가 살짝은 부담스러운데 HTML은 이거는 랭귀지예요. 하이퍼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로 완벽한 어떤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웹페이지를 쓰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링크는 꼭 파란색에 방문하고 오면 보라색이 되고 누를 때는 빨간색이 되나, 그리고 밑줄은 꼭 있어야 되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사이트 적어준 요거를 클릭하려고 할 때 밑줄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 설마 뭐 밑줄이 위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 그것도 가능해요. 어떤 HTML에서 쓸 수 있는 이외의 폰트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얘 너무 모양이 픽스드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좀 쓰고 싶다. 그럴 때 웹페이지에다가 스타일을 줄 수 있는 이게 여기에 뭔가 더해지는 기능이죠. 웹브라우저는 HTML을 해석하는 인터프리터예요. 독자적으로 돌아가지만 CSS는 뭐냐면은 얘를 꾸며주는 수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집합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일 시트 랭귀지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업 랭귀지로 쓰여진 도큐멘트에 프레젠테이션 세만틱을 갖다가 표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컨텐츠는 다 HTML로 만들었어요. 그 컨텐츠에다가 내가 뭔가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일 때 비주얼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도큐멘트 컨텐츠하고 도큐멘트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렇게 세퍼레이션, 서로 분류가 된 거죠. 자, 이런 개념을 지금 스타일 시트하고 HTML의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 만화 영화의 한 컷이에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햇님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에 친구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이 두 사람은 배경은 가만히 있고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무브를 하면 돼.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구성할 때 만약에 자, 이 애니메이션 구성할 때 내가 포토샵을 썼다. 그러면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하면 좋겠네요. 어떻게? 산하고 집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예요. 그럼 이거 하나를 레이어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햇님은 뭔가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어떤 사물이라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햇님을 하나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는 뭐냐면은 친구 둘이 있는 이걸 레이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각각의 레이어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를 세 개를 투명하게 되어 있다고 할 때 붙여놓으면 요거 세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자, 맨 처음에 집하고 산이 있는 거 올라와 있어요. 레이어에. 그 다음에 투명한 트랜스페런트한 레이어로 또 하나가 뭐가 올라오냐면 햇님이 올라와요. 햇님이 움직였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레이어만 변경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봤을 때 투명하니까는 몇 장이 겹쳐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뭔가 움직일 때 이 부분은 수정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수정하고 동적인 게 발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캐릭터가 올라왔을 때 이게 움직이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어떤 그것들을 서로 레이어로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또 만약에 이게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 캐릭터가 앞으로 나가면 이 부분을 또 그려야 되고 이 부분은 지우고 얘가 덮어쓰고 얘가 또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싹 지우고 계속 새로운 뭔가 그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레이어로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가 컨텐츠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하고 서로 분리되게 하려고 할 때 이런 CSS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CSS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컨텐츠 자체는
크게 영향을 안 주죠. 컨텐츠는 그대로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컨텐츠에 어떤 감각, 디자인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느냐. 그러면은 본질에 중요하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통일감이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보기 좋은 웹페이지하고 굉장히 막 그냥 어지러운 웹페이지하고는 뭔가 그 웹페이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웹페이지의 편집,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HTML을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I를 써서 이탈릭체로 했고 U를 해서 언더라인을 했고 B로 해서 볼드 처리도 했고 폰트 사이즈, 폰트 페이스 해서 각각의 성질들을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태그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속성을 줘서 제어할 수도 있는데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CSS를 주게 되면 스크롤 바의 색깔이라든가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내가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쓰는데 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 하트가. 근데 이 하트를 바둑판식으로 가득 채울 건가 아니면 이거를 X축으로만 해서 하트를 해줄 건가 아니면은 하트를 Y축으로만 해서 나열을 해줄 건가 아니면 하트가 요 화면에 배치해 가로 세로 센터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건가 이런 레이아웃들을 CSS는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HTML에서 했을 때는 비즈 컬러 여기에 색깔을 다 칠하거나 백그라운드 해서 거기에 이미지 파일이 들어오는데 걔는 바둑판식으로 우리가 고칠 수 없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백그라운드로 쓰는데 이미지 하나가 굉장히 큰 이미지예요. 이 큰 이미지를 이미지 위에다 글씨를 올리는데 스크롤 했을 때 이 이미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글자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어태치먼트로 왔다가 픽스를 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웹페이지에 보이고자 하는 어떤 디자인 방식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보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고 통일감 있는 문서다. 이거 CS 안 쓰고 HTML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기 스타일 시트에다가 내가 바디 태그에 대해서 정의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 이 바디 태그가 10개의 웹페이지가 있다면 10개의 웹페이지에 다 10번을 기술해주면 돼요. 그럼 통일감 있게 나오겠죠. 자, 바뀌었어요, 내용이. 나 글자 사이즈를 12포인트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25포인트로 해줘야 되겠다. 10군데를 가서 다 고쳐야 돼요. 만약에 하나를 깜빡이고 빠뜨렸다면 걔는 고치기 전에 12포인트로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파일 하나를 유지하고 이 파일에 하나만 25로 바꿔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나머지는 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일감 있는 문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리한 문서의 관리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하나만을 내가 바꾸는으로써 나머지 문서들의 어떤 컨트롤도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SS가 뭔가 그리고 왜 그걸 사용하나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CSS의 문법을 보면 이제 랭귀지를 배우다 보면 신텍스라는 말이 나오고 세만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텍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그냥 그래머랑 같은 말이야. 우리 뭐 영어를 배우건 독일어를 배우건 그래머를 배우죠. 그 그래머에 해당되는 게 신텍스예요. 세만틱은 뭐냐면 그래머가 아니고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엘리멘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태그의 엘리멘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P다, body다, tr이다 이런 것들이 HTML의 어떤 태그들의 엘리멘트가 온다는 얘기죠. 어떤 책에 세퍼레이터라고도 나와 있는데 세퍼레이터가 아니라 셀렉터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엘리멘트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엘리멘트는 하여간 태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의 프로퍼티하고 밸류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를 줬을 때 이제 저거를 우리가 스타일 시트 아니고도 써본 적이 있어요. 이미지를 주는데 소스 하고서 여기에 URL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위드스하고 여기에다가 50%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것이 뭐냐면은 프로퍼티고 이것은 밸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은 HTML 스타일의 문법이고 지금 CSS에서의 문법은 이걸로 맞춰줘야 돼요. 자, 엘리멘트 태그가 오고 이 태그의 속성하고 속성값이 오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폰트를 하나 뭔가 폰트를 가지고 이제 웹페이지를 할 때도 폰트에 사이즈도 올 수가 있고 페이스가 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올 수 있나요? 이렇게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한 줄로 쭉 나열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줄로 적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 줄로 갔는데 엘리멘트에 프로퍼티 콜론 밸류 요게 하나의 단위예요. 그 다음 단위를 넘어갈 때는 세미콜론을 해줘요. 보통 랭귀지에서 그 문장의 끝을 알려줄 때 세미콜론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음 줄로 물론 이렇게 프로퍼티 1 밸류, 프로퍼티 2 밸류, 프로퍼티 3 밸류에서 각각의 라인에다 기술을 해줘도 되고 이거를 쭉 한 줄로 적어도 좋은데 각각의 그 프로퍼티하고 밸류의 셋은 세미콜론으로 해서 분류를 해준다는 거죠. 기본 문법은 이렇게 돼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element.myCla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개를 보고 이 밑에 있는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은 예제가 나왔을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CSS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시키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더 세분화시킨다고 그러면 5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 한양대 웹페이지를 봤더니 링크를 걸어가지고 외부의 문서에 스타일시트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서를 링크를 시켰어요. 이렇게 링크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인베드 방식, 인베디드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라인 방식이 있어요. 자, 요거는 똑같은 그 스타일을 줄 때도 요 세 개로 자기가 기술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요 링크를 웹사이트가 상당히 크고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하려고 하면 링크를 써야 돼요. 링크드 스타일 시트를 써야 되고 인베디드는 이걸 쓰더라도 인베디드는 조금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문서에 연결되어 있고 내부에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느낌이 올 텐데 HTML 헤드, 그쵸?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요 스타일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웹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이 사실 img 소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드스를 주고 뭐 alt를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스타일 시트는 아니지만 다 인라인 방식이에요. 한 줄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요런 HTML의 인라인 방식이 아니고 요 CSS에서 인라인은 CSS에서 지원해주는 CSS는 W3C 그 ORG에서 다 표준해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고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 CSS는 모든 CSS가 말하자면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나 다 똑같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CSS에 의존해서 너무 CSS 이렇게 특이한 기능을 쓴 거, 특히 뭐 좌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익스플로러에서 본 거하고 넷스케이프에서 본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CSS를 많이 쓰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렇지만 기본 모양을 전체적으로 정의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자, 인라인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태그 속에 스타일이 오는데 만약에 바디가 왔다. 여기 바디가 왔는데 바디에 텍스트는 하고 여기에다가 FF00 이렇게 글씨를 주면
바디에 글자색이 오게 되는 이거는 HTML 기본 문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디 해놓고 칼라, 콜론 해놓고 블루 그러면은 블루로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백그라운드에 리피트라든가 백그라운드에 어태치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은 하고서 스타일은 하고 여기에 프로퍼티하고 밸류를 쭉 나열을 해주면은 아까 HTML에서 물론 바디에 비지 칼라 여기에 텍스트 하고 색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HTML 레벨로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많은 한정된 어떤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스타일을 주게 되면 이 스타일은 여기에 컬러라든가 글자의 전체적인 사이즈라든가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올 건가 픽스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더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이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링크를 시켜줘야 되면 꼭 이 문법대로 해줘야 돼요. 이 태그, 우리가 HTML 태그를 할 때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몇 개 태그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외부에 여기서 보면 xx.css 파일에 내가 많은 걸 다 정해놨어요. 내 웹페이지에 백그라운드가 어떨까, P 태그는 어떻게 될 건가, HR 태그는 어떻게 될 건가, 제목용 태그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기본 HTML에서 만약에 제목용 태그 두 번째를 해라. 그러면 딱 픽스된 글자의 모양으로 두께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거의 글자체도 바꾸고 싶고 색깔도 바꾸고 싶고 글자 사이즈도 바꾸고 싶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CSS 파일에다가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링크 그리고 rel 스타일 시트 타일 텍스트 CSS href하고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URL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인베디드 스타일은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은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속에 내 스타일을 적어서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 웹페이지에 내가 여기서 지정해놓은 이런 태그의 프로퍼티 밸류가 적용이 돼요. 내가 여기에다 H2하고 P 태그만 정해놨다 그러면 다른 태그들은 다 기본 HTML의 영향을 받고 내가 정의한 H2와 P 태그만이 여기 스타일 속에 있는 것이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은 뭐냐면은 따로 웹페이지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다가 얘가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속에 정의된 것도 아니고 각각 태그 그 자체를 쓸 때 바로 스타일은 하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속성으로 프로퍼티하고 밸류 값을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CSS에서 사용하는 단위라고 했는데 이거는 HTML에서 사용하는 단위랑 똑같아요. 자, 이거는 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CSS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HTML로 다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부가적으로 뭔가 화면이 더 멋있고 통일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글자의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단위가 절대 단위, 상대 단위가 있어. 자, 절대 단위, 상대 단위를 얘기하자고 보면 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면 여기 설정해 보면은 이 웹페이지는 이 바탕화면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로 1024개의 점이 있고 세로는 768개의 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해상도를 만약에 높였다 이렇게 해서 높여서 1280에 768이다 그러면은 가로로는 점이 더 많이 오게 돼서 점이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요게 지금 뭐냐면 레졸루션 해상도를 얘기를 해요. 800에 600이면 점이 800개고 600개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하고 얘가 확인했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때요? 훨씬 글자가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내 디스플레이 장치는 그대로 있지만 상대적인 값인 거죠.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치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물리적인 장치를 여러분들이 이 레졸루션을 바꿈으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값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한 그 픽셀이 바로 이 레졸루션에서 오는 값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여러분이 1인치다, 1cm다, 그것은 절대값이에요. 숫자가 1, 2, 3, 4, 5, 그것은 완전히 상수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값이죠. 값이 1인치는 2.54cm야. 센티미터, 밀리미터 다 이것은 표준으로 해서 누구도 그거를 못 바꿔요. 디스플레이 장치가 바뀌어도 1cm는 변함없어. 1cm 속에 오는 픽셀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T, 포인트는 뭐냐면 72분의 1인치래요. 파이카 잘 안 써요. 자, 상대 단위 퍼센트, 그쵸? 화면이 바뀌어요. 나는 그림을 50%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림을 50%로 보여줬어. 근데 화면을 내가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이 화면에 또 50%로 바뀌겠죠. 이런 건 상대값이죠. 방금 봤지만 픽셀이 있고 EX, EM이 우리는 잘 안 쓰는데 가끔 나와요. EX는 뭐냐면은 폰트 글씨를 썼을 때 그 폰트 소문자 X 그 높이를 1로 봐요. 자, EM하고 EX가 있는데 자, 소문자 높이로 기준으로 해서는 EX가 되고 EM은 뭐냐면 대문자의 글자 높이. 그러면은 그쵸? 왜 그러면은 EM하고 EX가 상대적이냐면 그 글꼴을 1로 보고서 내가 상대적인 값을 보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크고 2배로 크다 그럼 나는 2가 되는 거고 2EX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3배로 더 크다 소문자 그 높이보다 그러면 3EX가 되는 거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겠다는 것은 상대값이에요. 나는 뭐냐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값 그건 절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여기에 보면은 12포인트의 글자, 12픽셀의 글자, 1cm, 1em, 1ex 이것을 이 글자들을 각각 12포인트는 12포인트로 찍어봤고 1cm는 1cm로 찍어봤고 1EX는 1EX를 찍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편하냐면 1cm를 기준으로 해서 이 1cm를 기준으로 해서 EM이 크기가 얼마큼 되는구나, EX가 얼마구나, 포인트는 얼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HTML 하고 그럴 때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부분이 별로 아니었는데 CSS를 할 때는 뭔가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크기도 조금 디자인에 관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 같은 것을 조금 이제 염두에는 둬야 돼요. 지금 이 문서는 지금 문서가 2개가 있는데 이 문서들을 2가지 타입의 그 코드를 웹브라우저에 보였을 때 똑같이 보여요. 자,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어라이얼 글자체의 빨간색 헤딩 2번째 크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씨는 H2/H2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컬러는 FF0000니까 새빨간색이 나왔죠. 그리고 페이스는 뭐냐면 베르다나, 글자체는 베르다나예요. HTML에서 글자 폰트체는 페이스로 해주고, 그쵸? 페이스로 해줬어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서는 폰트 패밀리로 해줘요. 왜 패밀리로 해주냐면 우리는 HTML에서는 이 글자체로 갖다가 베르나다 하나밖에 못 줘요. 그럼 베르나다가 없으면 기본 글자체로 나오게 돼요.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기본 글꼴로. 근데 스타일 시트로 줬을 때는 폰트 페이스가 아니라 폰트 패밀리야. 패밀리는 나 혼자 있으면 패밀리 아니죠. 적어도 부부가 있어야지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자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폰트 패밀리는 해서 베르다나, 뭐 코믹산스, MS, 굴림체, 뭐 휴먼 엣체 여러 개를 줘. 이유는 뭐냐면 앞에 게 없죠. 베르다나가 없으면은 코믹산스 MS가 나오고 그게 없다고 하면 굴림체가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CSS는 HTML보다는 훨씬 자유롭다는 거죠. 뭘 주게 그 글꼴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애지만 그 밑에 보면
자,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요. 기본 HTML에서는 꺽쇠가로 H2/H2 속에다가 폰트 들어가 있고 이탈릭체에서 I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슬래시 I로 묶고 슬래시 폰트로 묶고 슬래시 H2로 묶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자, 기술하는 방법이 엘리멘트 H2예요. 집합가로 왔어요. 그리고 칼라 콜론 샵 FF00. 이 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글꼴의 색깔을 칼라라고 그래요. 폰트자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콜론 이탈릭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에요. 왜? 그게 한 세트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폰트 패밀리하고 지금 보시면은 베르다나 그 다음에 산스 세리프 이렇게 줬죠. 여러 개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없으면 그 다음 거, 없으면 그 다음 거 정해놓은 게 4개를 정해놨는데 4개 다 지원되지 않는 글꼴이야. 그러면 기본 글꼴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2개를 보시고서 HTML로도 구성할 수 있지만은 CSS로 구성했을 때는 똑같이 또 나오고 다음 그쵸? 데이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제 HTML하고 비교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을 거고 실제로 CSS를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예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 예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프링, 서머, 폴, 윈터 이렇게 그린 컬러로 나온 거 그리고 이 밑에 까만색 글씨가 있는데 그린 컬러로 제목용 태그 H2라고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정의했냐면 HTML 헤드 그 다음에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이 왔어요. 이건 무슨 방식이냐면 인베드 방식이에요. 나는 헤드에다 안 주고 바디에다 주고 싶은데 바디에 줘도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헤드에다 주세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자바스크립트도 하게 될 텐데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 인베드 타입의 스타일은 내 문서 전체에 걸쳐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특정 어떤 부분에 걸쳐진 게 아니라 문서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정의돼야 되는 것은 헤드 사이에다가 정의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웹브라우저도 해석할 때 더 무리가 없고. 그래서 여기 H2에다가 쭉 정의를 했어. 이번엔 00 FF00니까 RGB에서 R도 빵이고 B도 빵이니까 그쵸. 그린 컬러만 있으니까 순수한 그린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제목용 태그 2 사용 이것은 제목용 태그 2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글자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H2에 슬래시 H2가 적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제목용 태그 썼을 때는 까만색에 그쵸 글자가 그냥 노말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탈릭체에다가 어때요? 초록색에다가 영어로 나왔을 때는 그쵸 베르다나라고 해요. 벌다나라고 해요. 이 폰트 이름을 글자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H1 제목용 코드, H2, H3, 4, 5, 6까지 쭉 제목용 코드를 줬는데 내가 인베드 스타일러 헤드에다가 내가 H2에 대해서만 스타일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H1, 2, 3, 4, 5, 6을 다 썼지만 H2만 그린 컬러로 나오고 이탈릭체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폰트도 베르다나 스타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내가 이제까지 썼던 HTML은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되고 어떤 특정한 태그만 걔는 나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그 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뭐를 줘봤냐면 H 스타일 슬래시 H 스타일에 아까는 H2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H2.green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요. 근데 왜 이렇게 해봤냐면은 꼭 H2를 꼭 그린으로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H2에 그린을 쓰고 싶으면은 H2 클래스 그린이라고 주고 내가 만약에 H2를 빨간색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저 H2 그린 밑에다가 H2.red 컬러는
샵 FF0000 하고서 여러분들이 또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H2 점 하고서 마이 스타일 해서 이번에는 글자도 막 많이 크게 하고 여러분이 뭐 모양을 좀 바꿔봤어요. 폰트의 웨이트를 더 두껍게 주고 사이즈도 더 크게 줬고 색깔도 바꾸고 해서 H2를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H2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을 정의해 놓고 여러분은 갖다 쓸 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는 하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저쪽에 보면 그 있잖아요. A 클래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듯이 똑같이 H2지만 정의를 한 가지만 해놓은 게 아니라 점 그림 타임, 점 레드 타임, 점 마이 스타일 타입 하고 여러 개가 정의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H2 클래스는 그린, H2 클래스는 레드, H2 클래스는 마이 스타일 이렇게 콕 집어서 정의된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H2를 갖다가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말한 것을 적용을 시키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바꿔봤어요. 자, H2 그 다음에 H2 점 퍼플이 있죠. 그 다음에 점 그린이 있고 점 브라운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H2 점 퍼플 여러분은 이 앞에서 이제 예제를 봤단 말이에요. H2는 컬러가 000099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폰트 패밀리만 해놨네요. H2 점 퍼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여간 또 퍼플색이 CC0066이더라고 대충 보니까. 그래서 갖다 놨고 이번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 점 그린하고 점 브라운이 나와 있어. 앞에 없어요. 아까는 H2 점 그린이고 H2 점 레드고 뭐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점 그린, 점 브라운 해가지고 그린에는 컬러가 그린이 나오게 00FF00가 나와 있고 브라운에는 컬러가 99, OB12 해가지고 나와 있고 보면은 폰트 패밀리도 휴먼 예제로 나와 있고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를 줄 수 있냐면 이 모양을 H2 점 퍼플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H2에 대해서만 클래스를 퍼플 클래스를 쓸 텐데 얘는 그린 클래스고 얘는 브라운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뭐냐면 점으로 시작되는 애는 클래스로 나중에 잡아주고 샵으로 시작되는 아이디로 잡아줄 텐데 오늘은 아이디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어떤 레이어라든가 이런 걸 쓸 때 아이디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디 부분 빼놓고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시트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점으로 되어 있는 애는 스타일 시트에서 적용을 시킬 때 클래스로 갖다 쓰면 돼요. 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디로 갖다 쓰면 돼요. 점 클래스로 되어 있는 애는 같은 이름이 여러 번 와도 되는 거고 아이디는 이 페이지에서 딱 한 번만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걔가 자기 식별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이기 때문에 아이디는 그래서 아이디 부분을 하여간 스크립트 할 때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점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눈치가 좀 빠르면 H2가 없는 거 보니까 P 태그나 아니면은 다른 태그에서도 막 갖다 쓸 수 있겠네. 바디나 모든 태그들이 모든 태그의 엘리멘트가 이런 그린하고 브라운은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목용 태그 H2 해가지고 한번 적어봤고 H2 클래스는 퍼플 해가지고 제목용 태그를 적어봤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점 그린하고 점 브라운은 H2 클래스 그린도 해봤고 P 클래스 하고서 P 클래스에서도 한번 그린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점 그린과 점 브라운은 H2도 갖다 썼고 P 태그도 갖다 썼어요. 맞아요? 그러면 P 태그는 그야말로 문단만을 얘기해 주는 거고 H2 태그는 제목용 태그예요.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제목용 태그의 모든 속성을 HTML에 준하고 그것들 중에서 H2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여기에 정의된 것은 이 태그의 속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기본 태그는 다 자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H2의 속성 중에서 색깔만은 바꿔주는 거, 글자의 폰트체를 바꿔주는 거,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 여기에 정의된 것만 가지고 있는 내 속성의 리스트 중에서 그 부분만 콕 찍어서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 태그에 그린이 왔어요. 그럼 P 태그의 그린은 원래 P 태그는 문단을 정의하는 거거든. 글자의 크기가 얼마고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린을 봤더니 컬러가 초록색이고 폰트 패밀리가 여기서는 코믹 산스 MS를 갖다가 1순위로 줬네요. 얘가 없으면 산스 세리프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더블 코테이션을 안 줬는데 코믹 산스 MS는 더블 코테이션을 줬죠.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에 띄어쓰기 공백이 오게 되면 얘는 폰트 패밀리는 여기 왔다 공백을 만나면 이 뒤에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더블 코테이션을 줘야 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모든 속성에 더블 코테이션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에러를 막아준다는 얘기죠.